안녕하십니까, 양양식단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동거리가 좀 많은 관계로 차량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차량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품질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색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방제 사업에서 하이 테크놀로지와 로우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하이 테크놀로지는 주로 이제 반도체에 기반되어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하이 테크놀로지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특성, 뭐 구조, 물리적 역학,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로우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의 산업에 이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FC부터 해서 이미 반도체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조종기라든지 이런 것에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면서 뭐 GPS를 이용하게 되고 자동 방제를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라이다나 레이다, 뭐 비전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물 감지, 장애물 회피 기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동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제를 하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될 것들이 이런 하이테크놀로지적인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물론 방제는 편해지고 사용자가 훨씬 더 안전하고 손쉽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도 계속 열리고 발전되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재를 우리가 작물에 살포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모터와 노즐 뭐 그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분사 노즐이나 또 회전 노즐이 됐던 뭐든 간에 이 물리적인 기계들, 구조들, 역학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좋은 기능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DJI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어떤 작물에 어떤 면적에 내가 어느 정도 살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펌프나 뭐 노즐의 종류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입을 하다든지 해서 일정 정도 수준의 분산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기능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성능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방제를 하다 보면 이 약재를 희석하는 순서부터 살포량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고도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뭐 노즐 위치를 어떻게 해야 와류를 줄일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하면 와류를 이용해서 작물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에 사용자가 알지 못하면 이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동 방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비행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자동 방제를 이용을 해서 방제를 했을 때와 비행 기술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설정에 의존해서 방제를 했을 때 자동 방제마저도 효과나 효율이나 성능 면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기계를 사용했음에도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자동 방제가 워낙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자동 방제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방제의 효과, 품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제가 요즘에도 이제 다른 방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방제 영상들, 방제 교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단 수조작 같은 경우는 벼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방제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조작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 방제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조작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수조작은 다른 작물과는 다르게 골이 없고 뭐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랑 이랑이 없다 보니까 작물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죠. 밀집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작물들의 하부까지 약재를 어떻게 투입시키느냐에 따라서 방제 효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그 관행 방제를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400배, 600배 이상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재가 잎 끝에만 묻는 것들이 아니라 약이 흘러서 밑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모되는 이제 약 작물에 적용하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서
없어지는 약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 드론으로 방제했을 때 약재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렇게 적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작물에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훨씬 더 작물에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약재가 도달할 수 있는 세팅과 비행 방법, 살포 방법들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동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요정 고도에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잘하고 계시네요. 요 정도만 하다 보니까 방제 효과가 계속 나로 떨어지고 드론의 방제는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교육원이라든지 드론 판매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적으로 알려주거나 하다 보면 이거 사용하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였네, 힘든 거였네, 내게 할 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입에 발린 사탕 발림으로 잘하고 계세요, 뭐 저희 기수 중에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육 배출사 중에 가장 비행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방제가 잘 됩니다, 뭐 이런 좋은 말로만 이제 현혹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방제를 해서 본인 눈에 밭에 뿌려보시면 아, 이거는 방제가 잘 안 되는구나라고 본인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이 테크놀로지보다는 이 로우 테크놀로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이 테크놀로지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사용자가 자동방 세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버튼만 누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뭐라고 말할 게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 기초적인 기술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하겠지만 모든 걸 다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나름의 노하우도 있고 제가 이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제가 그래도 들어봤을 때 이 정도는 오픈이 되겠다, 도움되는 내용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방제 수준이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뭐 저와 거의 비등한 수준의 방제 효과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운전 중이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방제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왜 대형 방제 업체가 생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제 업계의 이 생태적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니까 다음 시간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